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표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43페이지. 자, 지방세에 해당되는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를 공부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소득세, 국세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기초입문부터 시작해서 기본서 과정에도 강조하는 건 각 세금의 개념, 정의를 좀 중시하는데 그래야 그 세금이 뭐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내용들 하나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입문세도 나와 있는 취득세 개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방세법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겠다. 자, 그럴 때 자, 먼저 이 지방세법은 이런 지방세는 여러 가지 세목, 타세목 1법률지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 이 지방세, 자, 세목은 11가지가 있죠. 11가지 세목이 있지만 그 법은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다. 그 법이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법이라는 게 없죠. 지방세법에 취득세다. 세금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법에서 문제도 취득세 문제는 지방세법상 문제지 취득세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밀 법률 따르는데 그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부동산 등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동산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핵심을 주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열거된 자, 부동산 등인데 열거주의하고 비교되는 게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포괄주의. 그 말은 이게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 만약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됐든 되지 않든 간에 세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이지 포괄주의가 아니다. 열거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대상에 부동산 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13가지 물건이 열거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13가지 물건을 취득했는데 부과되니까 취득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겠다. 행위. 그래서 취득세를 행위세라고 하겠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과세가 돼서 유통세라고 그런다. 유통세,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된 유통세, 거래세 형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취득이라는 행위, 취득 단계마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이 뭐냐? 지방세법상 취득에 대한 개념이
취득세에 사용한 용어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 취득이 뭔지 명문화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니까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당연히 취득한 자인데 이 자의미, 이 자의 의미는 개인만 의명해라.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부동산 등을 개인이 취득을 하면 취득세 대출됩니다. 근데 법인 회사가 자,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될까 고민하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자는 그 13물건을 열걸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취득세 납세 의무에서는 개인과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취득할 때 취득세, 법인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놈자자 차이면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는 거. 그러면서도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세금을 부담시키고 걷어들이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알아서 내야 되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데 따라서 가산세, 가산금. 자, 신고 납부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취득세 특징에 가산세에 있어서 일명 괘씸죄인 중가산세, 중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취득세 특징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부과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보통세도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때 보통세인데 자, 지방세로 끝내지 말고 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 시세 자, 도세 해당이 되는 도세 해당이 되면서 일명 취득세는 특광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세가 뭐냐? 문제 취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시험으로 언급된다고 이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세금을 공부하면서 자, 지방세법에 열거된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래서 열거된 대상도 공부할 것이고 취득의 개념도 정리할 것이고 정해서 형태라든가 취득한의 의무자도 공부할 것이고 신고 납부 등도 해서 마무리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주는데 그러므로 이런 취득세도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사용하는 용어가 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20번까지 이렇게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데 1번부터 우리가 자, 18번까지는 주로 자,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 용어를 크게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뭐 1번은 취득이 뭐냐? 왜? 취득세는 취득하려니까 그래서 사용한 용어의 1번이 취득이고 자, 보시겠죠? 그다음에 2번부터 부동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동산의 이 과세 대상 등을 언급을 하는데 뭐 19번에 자, 중과 기준세라든가 20번에 연부 이런 경우도 이렇게 최근에 영어로 이렇게 신설된 규정이니까 특히 영어적으로 제가 좀 자, 이런 정리할 때 좀 가장 관심된 영어 중에는 그래서 자, 좀 중요한 용어는 자, 1번 취득, 자, 2번 부동산, 그리고 자, 뭐 3번 토지도 있지만 자, 6번 개수. 6번. 자. 저 용어는 개수라든가
자, 다음에 자, 19번에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20번 연부. 자, 이런 용어들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래서 취득이 뭔지, 자, 이런 부동산, 그다음에 개수, 중과 기준세율, 연부 이런 용어들. 나머지는 과세 대상 물건의 용어들이니까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용어 좀 정리할 때 반복도 되지만 이렇게 좀 한눈에 넣고 정리도 필요하죠. 그럼 이제 용어도 봤지만 취득세는 자, 이 열거된 부동산들을 취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취득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하는데 그 취득에서 지방세법에 딱 영어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므로 취득이 뭐냐? 그래서 이 영어로 지금 1번의 영어로 정리된데 그래서 243페이지 3페이지 1번 취득에 대한 용어를 보든 246페이지도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취득이 뭐냐? 취득에 대해서 자, 지방세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3번 정리해본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한 소송된 토지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무상,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겠다. 문장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뭐 암기도 필요하지만 제가 더 구분을 해요. 취득의 정의에 따른 구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의미가 뭐냐면 지금 자, 이런 유산 취득이라는 말도 했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과 무상을 언급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매매라든가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을 보면 뭐 이렇게 건축 등을 보면 매매 교환 등은 승계 취득의 형태가 됩니다.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등은 자, 승계취 형태가 돼요. 그런데 건축이라든가 공유서 매립간증 소송된 토지는 원시취득 형태가 된다. 그러면서도 유상과 무상의 모든 취득이니까 이렇게 매매, 교환 등은 유상이고 상속, 증여 등은 무상이고 현물 출자도 유상이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매매 등은 사고 파는 것들은 누가 객관적 사실로 알 수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에 대해 부과가 되니까 취득에서 부과하려고 이와 유사한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런 유사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 의미가 된다. 그 말이 간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 취득 형태로서 이런 개수를 하나를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개수 등이 간주 형태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취득에 대한 개념에서 막 줄이 막 우아래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런 취득에 따른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하게서 앞으로 되는 취득의 개념에 따른 취득의 구분, 범위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의 구분, 범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취득의 정의를 좀 생각하면서 취득하면은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 이 간주 취득의 의제라고도 하겠죠. 의제. 자, 그럴 때 취득은 사실과 간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하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자, 없던 걸 만들어서 취하는 원시, 있던 걸 이어받은 승계 취득 구분이 되고, 승계 취득은 다시 자,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된다서 대가에 의해서 이어받냐, 대가에 의하지 않고 이어받냐 하는 무상 승계로 구분이 되고, 자, 이 유산 간주 취득 형태로 구분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건 취득의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취득은 사실상하고 간주, 사실은 원시와 승계, 승계는 유상 승계와 무상 승계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 취득에 이렇게 정의를 받듯이 매매 등이 나오니까 그 취득의 개념은 형태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원시 형태의 토지, 건축물, 다른 대상도 있겠지만 토지, 건축물이 포인트니까,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 원시 형태는 매립간척이 있더라 그 말이야. 매립이라든가 간척. 그럼 건축물에 원시 형태는 건축물에 건축이 있더라 그 말이야. 건축. 다음에 유상승계에서 대가를 이어받는 원시. 자, 그래서 자, 유상승계 취득에서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 등이 있더라 그 말. 뿐만 아니라 연부 취득에 연부 매매도 있겠다.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의 형태로서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고 기부 등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보세요. 지금 매립간척, 건축,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는 자, 이미 취득의 정의에서 지금 자, 다 열거된 것에 의미가 다 있죠. 규정에서. 자, 그런데 지금 개수 지금 안 보였죠? 그리고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 자,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지목 변경과 개수 이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취득으로 보는 간주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 증감을 취득으로 보는 간주주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가액입니다. 가액의 증가한 경우 취득은 간주 취득이 되겠다. 그럼 되지. 이런 간주 취득에 있어서 지나치게 독점한 과점 주주, 자, 주식을 주주라고 그러죠. 이 독점한 주주도 간주 취득으로서 자, 이 주식의 지분이 기본적으로 100분의 50 초과입니다. 100분의 50 초과한 자를 과점 주주로서 간주 취득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의 구분에 있어서 뭐 매립간척, 건축, 뭐 그리고 매매나 교환, 현물자 우리 기본서 과정할 때도 좀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근데 요 이 연부는 이미 자 취득세 사용한 용어에 20번의 용어가 정리됐다고 그랬죠? 245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그럼 연부라는 경우 뭐냐? 연부는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대금을 2년 이상 분할 나누어 일정 액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하겠다.
연부하면은 뭐서 항상 2년 이상 연수해줘 2년 이상 자 분할하여 지급한 일정의 시 분할 징을 연부라고 하겠다. 그래서 연부 매매도 유상승계 형태가 돼서 연부 개념 알아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요 개수 지목병이지만 요 개수 이 개수라는 경우도 용어가 전혀 6번. 그럼 개수라고 하는 경우는 건축법상에 자 입문서 보고 계시죠? 자 개수하면은 용어에 6번에 나와 있죠. 개수란 1번부터 3번까지 해당한 어느 하나에 해당을 말하라 그랬죠. 개수는 건축법상 대수선과 레저 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법령으로 정하는 시를 한 요소에 설정을 수선한 거라서 승강기 설치 등을 개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개수는 다른 법에서 정의는 취득세를 사용하는 하나의 개념적이 되기 때문에 개수도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그래서 자, 이 개수 등 그래서 뭐 영어적으로 정의 보는데 과점 주주에 대해서도 뭐 항상 정리할 때 내용 많습니다. 과점 주주도 뭐 최초로 과점이 되냐, 임의 과점이냐, 다시 과점이 되냐에 따라서 구분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자 우리가 취득세 정리할 때 저는 요 취득의 구분 취득은 사실과 간주, 원시, 승계, 유상과 무상의 그 형태들에 대해서 이 틀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관련 내용을 숙지해 갈 때 이런 취득에 따른 범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관련 내용 숙지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취득세, 취득이 그에 대한 범위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그럼 이제 자 246페이지 어차피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취득하는데 부과된 세금으로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납세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했죠. 그래서 이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니까 그 취득한 때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왜? 취득의 형태 이렇게 다양하니까. 자, 그랬을 때 네. 취득의 시기를 한번 봐보자. 자, 그래서 이 취득의 시기는 자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특히 취득세라는 사람은 취득하는 때 의무서 그 취득한 때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런데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물론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 표준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세 의무자가 신고고 납부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그렇는데 그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그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60일에 기한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취득의 형태를 대한 구분하지 못하면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공부하는 단원에 좀 힘든 단원이 좀 있긴 있지만 다 힘들 수 있지만 이런 취득시 규정도 만만치 내용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취득의 시기가 나오면 취득의 형태를 등을 구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취득에 있어서 가장 보편이 이루어지는 유상승계 취득을 보자. 그래서 뭐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자, 참고로 보면은 무상승계 취득, 뭐 연부 취득 등 다양하더라 그 말.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 연부 취득, 자, 이런 취득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지만 뭐 제가 입문서에도 정리는 있지만은 특히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부 취득이란 좀 기본적인 것만 해두자.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각 다 취득이지만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 취득 시가 구분이 되더라. 그럴 때 이 유상승계는 매매 등이죠. 자,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에서는 반드시 저는 반드시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구분이 되면서 사실상하고 계약상 잔금으로 구분이 돼요. 그때 계약금 중도금도 아니고 잔금 지급인데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물론 지금 다음 정리해 나가지만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잔금 지급한 날이냐 계약상에 지급한 날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요. 자, 계약서,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계약금 10% 언제 얼마 또는 경우에 따라 중도금 언제 얼마 잔금 언제 기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이렇게 잔금 지급한 날에 계약서이면서 그날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약속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자, 약속 온 날? 아, 하루 전날 지급할 수도 있는 거, 하루 좀 사정에 따라 하루 지나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사라는 세금에 취득한 날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를 때 60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취득한 날을 매매 등은 사실상과 계약상으로 구분해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 사실상 잔금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딱 명시를 해놨어요. 명시. 자,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크게 1, 2, 3, 4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이번에 애국으로부터 수입, 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자, 3번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다음에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각이 입증되는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딱 명시해요. 국가로부터 취득한다거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 판결문에 의한 법인장부 등 취득이 입증되는 취득인 경우는 사실상 잔금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 사실상 잔금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등에서 저는 애국의 수입에서 수, 공매방법에서 공, 판결문에서 판, 법인장부에서 법. 그래서 한 자씩 땄죠? 연결하면은 국수, 공, 판, 장이다. 공판장. 장부에서 국수 공판장.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공판장 하면 뭐는 농산물 이렇게 뭐 판매한 곳 있죠? 거래한 데 있죠? 공판장. 공판장에 새벽에 가면은 추출하니까 국수를 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구분할 때 국수 공판장의 취득은 사실상 잔금이 되고 그럼 이제는 그 국수 공판장 외의 매매에서는 계약상 잔금이 된다. 예를 들어서 국수 공판장 외의 유상승계 형태는 뭐냐? 개인 간 매매가 대표라고 합니다. 개인 간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신규 분양을 아파트를 취득하냐 기존 아파트를 취득하냐. 그래서 신규 분양으로 취득을 하면 자 이 분양 금액이 자 이 건설의 잔고로 입증이 되니까 사실상 잔금을 따지고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자 기존 아파트를 사면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 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뭐 사실상과 계약상이 되는데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아니할 때는 계약이라도
또 60일이 되는 경우가 한 날, 뭐 유상승계는 선등기, 즉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는 선등기는 등기이다. 뭐 계약상 잔금이 되는 주식에서 계약 등기하지 아니하고 60일 내 계약 해제가 되면 취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흘러가면서 정리할 테지만 입문 과정이거든요. 뭐 입문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이 펼치면 힘들어서 취득세에 취득 시기가 처음 나오는데, 취득 시기에서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부 등의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차이가 있구나. 그게 포인트다. 구체의 내용들 확인해 가야겠죠.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는 반드시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을 구분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내용을 무슨 뭐 국수 공판장 뭐 암기 지금 안 돼 있어도 사실과 계약상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용을 뭐 붙여갈 때 확실히 정리가 되니까. 그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유상은 잔금이 있겠죠. 왜? 유상들은 대금을 주고받으니까. 그러면 무상승계 하면은 상속, 증여 등이 있겠죠. 이런 무상승계에 있어서는 잔금 의미가 없으니까 계약일로 합니다. 계약일로 한다. 당연히 계약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속이 한 경우에서는 계약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원인하니까. 그래서 상속엔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되거든요. 상속 개시일이 되더라. 자, 그래서 같은 무상승계 형태를 할지라도 구분해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대가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이니까 계약일. 제가 계약일 이렇게 한 이유도 지금은 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공부해야 되겠죠.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증여받은 부동산 팔 수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증여로 받을 때 취득세, 우리가 증여로 받아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는데, 그럴 때 시기 어떻게 되냐?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에 무상승계는 계약일로 하는데 상속엔 취득에 계약일로 한다면 천륜 어기는 거잖아요. 사망, 눈 감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사망이 이루어진 행위니까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 취득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상속 개시일이 되겠죠. 물론 무상도 취득을 보지 아니한 규정도 있을 거고 취득일 전에 등기할 때 등기일이 되는 것도 따지게 되는데 이런 계약일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연부취득. 연부취득에서 연부하면은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이 있는데 연부는 2년 이상 일정이 분할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했죠. 지급하는 걸. 그러므로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일인데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이지 계약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연부 취득의 연부금 지급 대단히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 연부 계약은 갖추지만 계약상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부를 했지만은 건축물의 건축의 원시, 지목, 병이, 간조 취득 등도 구분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흘러가겠지만 결론이 이거였다. 취득세, 취득의 시기가 보이면 정리해 나갈 때 내용이 나오겠지만 정리지만 취득의 형태, 매매 등의 유상승계인지 상속 증인의 무상승계인지 연분지 이런 취득의 형태를 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핵심을 기본을 잡아놔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확장해 가면서 내용과 더불어서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뭐냐를 시작을 해서 뭐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정의, 그다음에 용어도 같지만은 그다음에 취득의 범위, 그리고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시기를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럼 그런 취득세 의무는 누구한테 의무자를 한번 구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